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봅니다. 내 나이 이제 100세를 넘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에는 우리가 애써 쫓아야 할 것보다 조용히 피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전인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이제 금보다 귀하고 여러분의 몸 안에 남은 기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해는 매일 뜨고 지지만 우리 노년에게 황혼 이후의 시간은 단순히 하루가 저무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이 화려하고 즐거운 놀이터였을지 모릅니다. 어둠이 깔려도 샘솟는 기운이 있어 어디를 가든 금방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어야지 소모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얇아지는 것이더군요. 사람의 몸에는 기라는 것이 흐릅니다. 돈도 기운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건강도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음기가 강해지는 시간에 그런 곳에 발을 들이면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독이 우리 영혼에 스며듭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또 한 명에 철학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말로를 지켜보았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누리는 이들과 끝까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이들의 차이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머물 곳과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의 기운을 다 써버리면서까지 얻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해가 질 무렵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어딘가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소중한 생명의 기운을 갉아먹는 곳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세 곳은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행을 부르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면 적적한데 좀 어울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어울림 끝에 남는 것이 공허한 뿐이라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며 내가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살아오며 직접 겪고 보아온 우리 노년들이 해질녘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와 환경,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의 흐름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이 헛된 곳에서 소모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늙은이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밝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곳은 바로 화려한 조명과 소음이 가득한 유흥의 공간, 그리고 여행을 바라는 도박의 근처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도시의 불빛은 더욱 밝아지지만 그 밝음 뒤에는 사람의 욕망과 초조함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을 때 그 적적함을 달래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끌벅적한 곳을 찾게 되지요. 하지만 그곳은 노년의 귀한 재물과 기운을 가장 빠르게 앗아가는 그것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런데 노년에 들어 고생해서 모은 돈을 하룻밤에 즐거움이나 여행에 던져버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도박판이나 사행성 오락장은 그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그곳에 흐르는 기운은 도끼와 살기입니다. 남의 돈을 따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처절하고도 비릿한 욕망이 가득한 곳에 우리 노년에 약해진 기운이 노출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뤄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고 체력이 뒷받침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한 번 무너진 재정 상태를 복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돈이 마르면 사람의 품위도 함께 마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도 평생 공직에서 성실히 일하며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찾아온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해질녘마다 경마장과 사행성 게임장을 드나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겠지요. 하지만 그곳의 어두운 기운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그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말년에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쓸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이고 자존심입니다. 해가 진 뒤에 그 귀한 것을 들고 나방처럼 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자극적인 불빛은 여러분의 뇌를 지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인연 또한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가식적인 웃음뿐이지요. 진정한 즐거움은 소란스러운 밖이 아니라 평온한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운을 보존하고 재물운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돈을 쓰는 보람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다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손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 손으로 일구어온 세월이 얼마나 눈물겨운 것이었는지 기억해 내십시오. 그 소중한 세월의 결실을 어둠의 구렁텅이에 던져놓지 마시길 이 늙은이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허전함은 밖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을 맞이할 맑은 정신과 든든한 주머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싶은 곳은 바로 지하의 깊은 공간이나 습하고 어두운 기운이 머무는 낡은 장소들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지상의 생기마저 가라앉는데 땅밑이나 빛이 들지 않는 구석진 곳은 그야말로 음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 노년의 몸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아서 햇살을 받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있어야 겨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어둡고 퀴퀴한 곳으로 몰아넣는 것은 자기 몸에 남은 불씨를 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터를 중시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밝고 맑아야 하며 그래야 사람의 운도 트인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해가 진 뒤에도 지하층에 위치한 노래방이나
선술집 혹은 환기가 되지 않는 좁고 어두운 모임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곳의 공기는 멈춰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공기는 썩기 마련이고 그 정체된 기운은 고스란히 우리 폐부로 스며들어 기력을 쇠하게 만듭니다. 노년이 되면 폐와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아주 예민하게 받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햇볕을 보지 못한 공간의 서늘함은 뼈마디에 통증을 부르고 정신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특히 황혼이 지나고 밤이 깊어질 때 이런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식의 어두운 생각들은 대개 이런 탁한 환경에서 싹을 틔웁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건강을 유지한 비결 중 하나는 절대 해가 진 뒤에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지하는 죽은 자들의 공간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마땅히 땅 위에서 별빛과 달빛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좁고 답답한 지하 공간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기보다는 서로의 불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기운이라는 것은 전염됩니다. 밝고 깨끗한 곳에 있으면 내 마음도 맑아지지만 낡고 지저분하며 빛이 들지 않는 곳에 있으면 내 영혼도 함께 오염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품격 있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 화려한 곳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소박하더라도 바람이 잘 통하고 낮 동안 햇살을 가득 머금었던 그런 따뜻한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가 지면 무조건 집으로 가십시오. 집만큼 나를 잘 아는 공간은 없고 집만큼 내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혹여나 친구들이 부른다고 해서 혹은 혼자 있기 적적하다고 해서 해질녘의 지하의 탁한 공기 속으로 자신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 한두 시간이 여러분의 수명을 며칠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마치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노을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기기 전까지는 자신만의 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빛을 사그라뜨리지 마시고 항상 맑고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몸 관리이자 마음 관리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비방과 시기, 그리고 끝없는 원망이 쏟아지는 시비의 자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인간의 이성은 잠들고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술 한 잔의 기운을 빌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공유하며 열을 올리는 그런 모임이나 장소는 노년의 영혼을 가장 처참하게 파괴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장소라기보다 사람의 입술과 혀가 만들어낸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말 한마디의 무게가 태산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모여 앉아 자식 자랑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자식 탓을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며 얻는 유대감은 아주 위험한 독입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말을 뱉는 자신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해가 진 뒤에 술자리는 흔히 진실의 시간이라고 포장되지만 사실은 억눌렸던 열등감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탁한 에너지 속에 휩쓸려 함께 누군가를 욕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과 자괴감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귀기가 깎였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혹은 삶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며 동조자를 찾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시끄러운 시비의 장소에서 조용히 일어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설령 그들이 여러분의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자리를 떠나십시오. 밤은 성찰의 시간이지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타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그 말이 가장 먼저 내 귀에 머물고 내 뇌에 새겨집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평온한 심상입니다. 그 심상을 어지럽히는 시비의 장소는 여러분의 재물운도 건강운도 모두 막아버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녁 누군가와 논쟁할 계획이 있거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려 하신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길 권합니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며 밤 공기를 마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말로 지은 업은 노년의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꽃향기가 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침묵의 미덕이 흘러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기운과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남을 찌르는 칼날 같은 말들이 오가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세 번째 금기 구역입니다. 그곳에서 도망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50세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평온하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 마지막 진심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곳, 즉 재물을 탐하며 욕망이 들끓는 곳, 기운이 정체된 어두운 지하, 그리고 남을 헐뜯는 시비의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정원을 가꾸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50살이 넘고 60이 되면 이제는 보태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안에 쌓인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 미련,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해묵은 원망을 하나씩 비워내야 합니다.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집안을 밝고 깨끗하게 정돈해 보십시오. 밝은 조명 아래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은 여러분의 흩어진 기운을 하나로 모아주는 아주 귀한 의식입니다. 내 주변이 깨끗하고 밝아야 좋은 운도 들어오고 나를 지켜주는 기운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만약 살아가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화를 낼 줄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가 그 어떤 논쟁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무례함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허허로이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100세를 살아온 이 늙은이가 깨달은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또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해가 진 뒤 집에서 홀로 보내는 그 평온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데 쓰십시오. 돈에 대해서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노년에 돈을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품위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나를 망치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나 배움에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쌓인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찔리거나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해질녘에 무심코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많이 남았고 그 남은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야 합니다. 어둠에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시끄러움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하고 단단한 노년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늙은이의 짧은 지혜가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 그리고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깊은 삶의 지혜로 여러분과 마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